그러니까 이제 네. 실제 예 문제가 어느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게 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걸 할 수 있으면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해석 문제 물어보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1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중세국어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의미하자고 이어적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 끊어적기가 틀린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리지만 어차피 건대도 이 기본적으로 독서하고 문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사마지, 통하지, 전차로, 이유로 이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마침내 여격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24년, 25년 거에는 안 나왔는데 24년 기출문제에서 팔종성법에 어긋나게 표현한 것은 요게 이 끝에 쓸 수 있는 자음이 이 가느다란 물방울하고 시옷까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종성은 지금 우리는 소리나는 음을 말하지만 이때는 종성에 쓸 수 있는 개수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해서 지읒 쓴 거죠. 요게 팔종성법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딱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이게 중세국어하고 현대국어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중세국어랑 현대국어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성조 표시가 있고 없고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죠. 깊으니 이어적기 이거는 끊어적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를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세종어제 훈민정음 다음에 나오는 내가 소학원에는 안 집어놨나 보네. 아이고 이런 소학원에 여기다 안 썼네. 그러면은 요거 6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 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이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이번 주에 숙제로 이제 푸셔야 되는 건데, 예, 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수업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 문자에 대한 기대, 이 해석을 가지고 보시면 자, 문자를 만든 취지와 의도,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 기존의 문자의 한계, 문자를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 이거는 여기에는 문자를 만든 원리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원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 반영된 정신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발음을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자주정신이고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건 실용정신입니다. 그래서 애민정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을 모두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한다.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붙여 쓴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 사용. 자, 이거는 어휘라는 거는 이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 하다 같은 거 있죠. 하다 같은 단어를 여기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하다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행동하다 할 때의 그 하다로 쓰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것도 지금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말을 붙여 쓴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방점은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표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초성이 서로 다른 글자를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거, 요거는 어두자음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요. 그리고 기억과 문법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했을 때 여기 기억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라고 썼지만 쓰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답을 찾으라고 하면은 뭐가 답이겠습니까? 의미상 가장 이건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 비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게 맞겠죠. 시보다 소설을 더 좋아했어. 이거 보다가 이제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맞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 글에 해당하는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의미의 축소라고 했어요. 축소. 자, 그러면 자, 의미가 축소된 것은 일단 여기에 이제 말씀이 말씀이 말해 가지고 말였다가 지금은 이 그냥 이제 높임말이나 낮은말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놈도 사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1번, 2번 둘 다 축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거는 그냥 모든 말에서 지금은 높임말이고 됐고, 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둘 다 의미의 축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위를 다시 보면은 이 문제도 나라의 말씀이란 의미니까 당시에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까닭 이유, 지금은 전차라는 말인데 없어진 말이다. 할 바, 다음에는 주격조사 이를 앞말과 겹쳐서 쓰고 있었다. 그리고 리을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혀지, 지금은 우리는 지로 쓰지만 일단 디귿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요거를 두 개의 음화가 있었으며가 아니고 없었으며 라는 거예요. 없었으며.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익혀인데 이거는 니은으로 쓰고 있으니까 얘는 이 표기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의 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7번의 문제는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미. 비가 많이 와서 이거 종속 연결 어미로 쓰이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을 아니할세 아니함으로예요. 네. 아니함으로니까 요게 이거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시 뜻을 보면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는 서로 삼았지 아니하무로 하무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속 연결 어미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맞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한자어 표기 방법을 설명한 것은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가지고 한자음을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이 아닌 중국의 한자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음절에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서 표기하고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응을 채워서 표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한자 뒤에 쓰인 한글 표기는 모두 동국정운식 표기에 따른 것이다. 자, 동국정운식 표기는 모두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가지고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 뒤에 쓰인 한글 표기는 모두 동국정운식 표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표기와 실제 발음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발음을 표시했기 때문이군.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의 받침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문장이라고 표기한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 표기하도록 한 거기 때문이다. 백성의 종성에 쓰이는
음가가 없는 이응은 동성의 엄자.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중깃이라고 하는 표기는 실제 발음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발음을, 그러니까 이제 지읒으로, 디귿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설명을 드리면은 답은 이제 4번인데, 백성의 동성에 쓰인 이거는 애초에 이거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문장이라고 쓸 때, 문장이라고, 문자를 이렇게 쓸 때 이것을 음가가 없는 것을 붙였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애초에 백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음가가 없는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윙하여, 문장, 원래 종성이 없는 말이라면 종성에 쓰인 이응은 음가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보기를 참고할 때 수매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자, 일단 비읍하고 시옷이 있기 때문에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결합해 있는 어두장군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간의 명사형 어미를 바로 결합할 수 없어서 모음이 첨가되었다. 자, 이게 수우매라고 해가지고 음을 의하고 음을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방점이 글자의 왼편에 표기되었다. 자, 여기 글자의 왼편에 표기되었다. 그리고 어간과 어미를 결합할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켰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 표기가 사용되었다. 자, 이 부분도 맞고요. 자, 그런데 잠깐만. 아까 내가 뭘 잘못 설명했네. 여러분 제가 이거 3번 잘못 설명했어요.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 글자 왼쪽에 표기한 건 맞는데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 소리의 높낮이였어요. 높낮이. 높고 낮음을 표기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방점 표기는 왼쪽에 하는 표기가 맞는데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 높낮이 표기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왼편에 표기되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어간의 어미를 결합할 때도 모음 조화를 지켰다라는 것인데, 자, 이건 틀린 거는 2번인데 이것도 좀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바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모음이 첨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앞말의 받침을 뒷말로 수음에 이어 적는 표기가 사용되었다. 근데 이제 요거 9번 문제는 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아까 본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국어교과서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하고 8번도 결국은 이렇게 유사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복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딱 보면은 아까랑 또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자, 중세국어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서 나와 있듯이 방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조는 높낮이고요. 그리고 이어적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 동국 정문식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밑에 이응을 무조건 넣어서 표기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노미에서 알 수 있듯이 끊어적기를 사용하고 있군. 자, 이것도 아까 문제랑 되게 유사하죠. 다 비슷한 문제 유형입니다. 끊어적기가 아니고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고 있는 비읍 밑에 이응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법적인 것이니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의미의 이동이 나타난 걷길이 짝지은 것은,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의미의 이동, 여기 중에서 제가 해석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의미의 축소는 원래 쓰이던 의미보다 의미가 좁아지는 것을 말하고요. 의미의 이동은 뜻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3번이죠. 3번. 어린하고 어여삐입니다. 이런 정도예요. 어린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린인데 이제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이때는 쓰였고요. 어여삐도 불쌍하게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10번에 기억에 사용된 아까 똑같죠? 중국의 달아, 중국, 과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에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자, 그러면 이것도 기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사용된 중국과 달라 비교를 나타내는 거.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몇 가지.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할 때. 이 문제, 아이고, 자, 보기에 A가 나타난 부분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A 부분입니다. 실용정신, 실용정신. 이거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하게 얘기하면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에요. 자, 그럼 답 몇 번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주정신. 그리고 여기가 애민 더하기 창조정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실용정신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 15세기 말고 이제 16세기 국어를 나타내주는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앞부분에 요 지문이 빠져가지고 여기 글자가 좀 작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것도 해석을 하는 국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이 조금 적을 만한 데가 여기가. 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해석한 본을 따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앞부분에 제가 그거를 훈민정음이랑 같이 실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실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 봐봐, 한자는 옆에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읽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지금 제가 그럼 먼저 읽어볼게요. 자, 공제. 자, 아래아에다가 이가 하나 더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애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서 공자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가 그러면 역시 뭐냐면 주격조사가 주격조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증자 다려. 네, 일단 읽어볼게요. 일러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목께 받자온 것이라 감히 헐어 상해 오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 써 부모를 현적해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각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증자 다려. 이거는 에게입니다. 공자에게 일러 말하다 있죠. 일러 말해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거는 지금 왜 우리 사전에서 누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쓰이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요 말을 약간 좀 예스러운 말이죠. 예스러운 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자, 여기서 이 얼굴 있죠. 얼굴. 자, 여기에다가 이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 얼굴 역시도 얼굴은 이때는 몸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형체 전체. 그래서 지금은 안면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이거는 의미의 역시 이것도 의미의 축소입니다. 자, 의미 축소예요. 네, 얼굴은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자가 증자에게 말해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자, 요거 깨 부모께.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깨죠.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게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거 들이다, 보시다, 뵙다, 여쭈다 그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받잡다에서 잡 요렇게 요런 어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라 이어적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감히 헐워 그러니까 다치게 헐게 해서 상해 오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여. 자, 이거는 시작이요. 효도의 시작이요. 비롯하다라는 말이죠. 네, 거기서 시작이요입니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에 줄치시고요. 예, 이거는 입신양명. 입신양명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출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출세를 해서 일홈은 그냥 이름입니다. 이름을 후세에 베퍼 써. 자, 이거 써가 로써 도구라고 하는 그 로써입니다. 하고 부모를 현저하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마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도의 마침.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여기 밑에다가 해석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증자에게 밑에다 쓸게 그냥.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몸이며 몸, 형체, 머리, 팔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 해서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해 이름을 후세에 알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도에 대해서 이때 공자가 말하는 이 형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효도의 시작은 뭐냐면은 자기 몸 안 다치는 거예요. 효도의 끝은 자기가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요 부분이 우리나라의 그 약간 유교적인 그런 특징에 아들이나 딸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부모님을 우리는 막 부모님이 누군지를 막 이렇게 찾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이 약간 오랜 가르침에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몸 안 다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을 그 이름을 이렇게 널리 떨쳐가지고 부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12번 보겠습니다. 자, 교훈적이고 유교적인 성격,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 한자로 쓰인 책을 한글로 풀이한 언행이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이 소학언해라고 되어 있는데, 언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해,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책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라고 해서 언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너무나 이게 틀렸겠죠. 중세국어의 불변성이 아니고 가변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15세기 국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소학원에는 16세기 국어예요.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모습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보겠습니다. 현대어로 표기해. 공자께서 중세국어에 사용하던 주격조사 이가 현대국어에서는 가께서로 바뀌었다. 일러, 부음법칙이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도 이제 니은으로 되어 있죠. 예, 니은.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리고 얼굴과 부음법칙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현대국어는 적용되었다. 얼굴과
중세국어의 접속조사 이며 현대국어의 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뭐야? 이며, 이거 중세국어의 접속조사 이며, 무엇은 현대국어의 과로 바뀌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며,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과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중세국어의 객체 높인 서너말 어미 잡이라고 하는 요게 쓰였다라는 것도 이 당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5번이 틀렸는데 중세국어에 없던 사동형이 현대국어에 와서 사용되었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뭐뭐 하게 하다. 이거 뭐예요? 통사적 사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헐게해서 헐게하여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통사적 사동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도의 구체적인 의미. 자, 여기로, 효도의 마침이니라. 자, 가의 경우에 효도의 마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모께 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이거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몸을 해워 쪼고 도를 행하여, 여기 부분은 효도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부모께 받은 것이라. 요거는 이제 효도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효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요거는 뭐 사실 아까 질문에서 보셨듯이 아예 해석을 다 해줘요. 네, 그렇지만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비어천가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언해 해가지고 이 문학에서 이미 1권에서 이미 이 부분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해서 나오는 부분 있죠. 네, 그거 어떤 페이지였는지 잠깐 살펴보고. 34쪽에 1권에 34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려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쳐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니. 자, 요 내용입니다. 네,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그쳐서 바람에 안 흔들려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쳐서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용비어천가 내용이고요. 세종어제 훈민정. 딱 봤을 때 특징이 보이는 게, 여기는 한자어를 하나도 쓰지를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의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은 고유어만으로 썼다라는 점. 이것이 밑에랑은 좀 차이점이 눈에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나하고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좀 어려우니까 같이 볼게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 방식, 옆에 이렇게 점 있고 방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창제 방식 맞고요. 한자보다 우리말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그리고 창제 정신. 근데 여기서 정답은 이제 5번인데요. 초기 중세국어가 아니고 이미 훈민정음 때부터는요, 이거는 후기 중세국어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왜 맨 앞에 우리 국어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는 이거를 전기하고 후기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내용은 모두 다 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가 쓰인 국어의 시기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입니다. 네, 그러면 가가 쓰인 시기의 국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중세 후기 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아니다. 이 문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가가 쓰인 중세 후기 국어의 특징,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고유어를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고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 요런 거, 요런 부분은 지금 쓰이고 있지 않은 것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 특징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틀렸어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말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일단 그러면 니은이 들어간 것은 다 지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요 이제 리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거는 근대 국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일단 기억하고 디귿, 요 정도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찾아 표기는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다는 건데, 왜냐면 고유어가 발달했기, 훈민정음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 외래어가 들어왔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유 이것도 너무 문제가 좀 어려운데, 나와 다에 나타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두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을 사용하고 있다. 자, 옆에 점 찍힌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명사형 어미를 규칙적으로 사용했지만 다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다에서는 이 풍경은 비읍이랑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위에 나왔던 글자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풍경은 비읍, 여기 비읍 밑에 이응이 나와 있는 요거 있었잖아요. 예, 여기 요런 글자가 여기에는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모음자가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근데 자, 요게 지금 틀렸는데요. 자, 요게 이거를 생각해 주세요. 대체로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끊어적기도 일부 나타납니다. 일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아예 문법적으로 그냥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런 어떤 개념이 있다기보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더 원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적기도 일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A는 팔종성법이 적용되었다. 자, A 여기. 자, 딱 이거 있죠. 여러분 봐봐. 곧 해서 아까 그 건대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팔종성법은 가느다란 물방울 하고 여기다가 시옷까지 넣는 건데, 얘가 지금 요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팔종성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때 이제 애들 여러분 선배들 문제 풀었을 때 이건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적용되었다가 아니고 적용되지 않았다로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간 내용이 조금 중세국어여가지고 약간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이제 소설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세국어 문제에서 구문문 광문자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소설 나가고 조금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여가지고 대략 이 정도만 공부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중세국어의 문제도 혼자 풀기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중에서 좀 쉬운 문제는 이제 같이 풀어볼 수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까지는 다 이제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10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거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을 모두 고른 것은 이 정도로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정신, 그리고 실용 정신, 애민 정신. 그래서 요런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 이것도 여러분 혼자 풀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볼게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된다. 그리고 소리는 유지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변한다. 자, 이게 틀렸어요. 소리도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어의 시대 구분 보면은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그리고 중세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부터가 아니고 중세국어는 이 조선 건국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그러니까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 고려 건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부터는 중세 후기 국어 하는 것이고 고려 건국일 때가 중세 초기 국어라고 한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풀겠습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은 자, 요렇게 지금은 쓰이지 않는 의문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어두자문이 존재했다. 명사형어미 옴하고 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 주격조사로 이와 이가 쓰이고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인해 세로 쓰기와 띄어쓰기 하다.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자, 보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내용 캡처해가지고 여기는 PDF로 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 세 가지 있죠. 여기 16번에서 20번에 나오는 요 부분 해석.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세국어의 특징 찾는 거, 이 정도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본대 가려고 이렇게 힘들게 이거 숙제도 숙제 보시는 분도 이 여학생 분도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한글의 제자 원리하고 오늘 한글의 제자 원리하고 이 해석 이 정도에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